저는 지난 10년간 닥터 심슨 컴퍼니라는 음악 레이블의 총괄 PD를 맡았자 패닉버튼을 설립한 최채영 대표라고 합니다. 패닉버튼은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쓰러지셨을 때 그 병실에서 패닉이라고 적혀있는 빨간 버튼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나라고 했더니 친척 동생이 그거 누르면 안 된다고, 저기 의료진들이 다 막 온다고. 그러니까 쓸 때 누르는 거구나, 맞다고. 근데 코로나가 왔을 때 제 느낌이 정말 패닉이더라고요. 이때다, 이때 눌러야겠다 생각을 하고 텀블버 문화예술 정기구독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로고를 만들고 짓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그럼 굳이 왜 문화예술 정기구독 서비스로 썼냐라는 질문을 종종 듣는데, 아티스트들이 정말 못했다 혹은 진짜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낄 때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교수님이 답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한 번쯤은 나를 조명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때 찾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패닉버튼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러게요. 돈 패닉 서울 어떻게 무슨 돈으로 찍나요?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무료 배포를 돈 패닉 서울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 패닉버튼이 본래 하는 일은 컨텐츠 회사예요. 컨텐츠 회사고 컨텐츠 스타트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드냐, 돈 패닉 당연히 그 정사각 봉투에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의 고민을 담은 돈 패닉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컴필레이션 바이닐 코믹 모먼츠라고 하는 만화영화 주제가 특집도 CJ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었고요. 다양한 NFT, 이제 디지털 아트워크 유통을 하기도 했고요. 컬렉터블한 콘텐츠들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 먼저 대답을 하면, 컬렉터블 콘텐츠는 내꺼 하자 이런 소리가 있죠. 내 거예요. 내 거. 눈앞에서 돌아가는 바이닐 내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제가 되팔 수도 있어요. 제 취향이 하나의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한정판이에요. 무엇보다 NFT 형태로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NFT는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취향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이념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재밌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컬렉터블 컨텐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무엇이냐, 저는 스타트업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막 낯간지러웠어요. 왜냐면 제가 닥터 심슨으로서 활동을 했던 시간도 있고, 그냥 내가 음반 내려고 만들었다가 소속사가 생겼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레이블이 됐는데, 내가 난 비즈니스맨이야, 제 명함은요, 이게 처음에 너무 낯선 거예요. 컨텐츠 회사라는 게 SMIG, JYP 다 똑같고, 빅히트도 그렇고, 저도 닥터 심슨 컴퍼니도 작은 회사지만 아무리 작은 음악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컨텐츠 회사라는 게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로 돈이 벌리면 또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로 돈이 벌리면 컨텐츠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뽑거나 기르고, 컨텐츠를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나도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사업답게 한다는 게 뭘까에 대해서 코로나가 딱 도래하고 나서 행사 매출이 뚝뚝뚝 떨어질 때, 그때쯤에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대표이사라는 명함이 이제는 익숙해졌는데 정말 대표다운 대표일까?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패닉 버튼을 누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 법인으로서 투자도 유치하고 더 큰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아보자. 저한테 있어서 스타트업은 굉장히 큰 단어였고, 제 스스로를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했던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뭔가 새로 출발하는 것 같고 되게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그냥 몸으로 막 느껴지는 사회적 문제점, 홍대의 공연장들은 다 망하고 페스티벌 회사들이 막 넘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20, 30대 중심으로 해서 팬덤이 형성되었던, 그리고 다양성 중심으로 록밴드부터 힙합,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게끔 만들어 오던 이 사람들의
일터이자 터전이 막 없어지는 걸 봤어요. 첫 번째로 다양한 취향의 공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패닉 버튼이 해결해야 되는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변두리로 보고 자기가 메이저라고 생각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게 다양성의 공존,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이다 통신망이 발전하면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되면서 참 취향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된 것 같아요. 토대는 마련이 되었는데 여기에 사업자가 부족하다, 그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돈패닉 서울의 배포처로 개성 있는 공간들, 그 중간 지점에서 뭔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도 부족하구나. 타투이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3D 디지털 아트워크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고민하는 회사가 이제 패닉 버튼인 것 같아요. 패닉 버튼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참 많은데요. 저희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도전을 하고 있고. 질문이 참 좋은데요. 첫 번째로 프레뮤지 작가님이랑 같이 커버 아트워크 5종을 NFT로 발행을 해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매출을 기록했을 때 되게 많이 기뻤어요. 작가님도 순수 창작 활동, 그러니까 외주가 아니라 외주나 이제 브랜드 컨텐츠가 아니라 순수 창작 활동으로 매출이 났다라는 거에 되게 뜻깊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더 저도 신이 났었고, 무엇보다 패닉 버튼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해준 패닉 버튼 정기 구독 패키지를 처음 열었을 때 텀블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기 구독을 신청을 해주셨고, 부담스럽고 무서울 정도의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첫날에 거의 2,7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는데 이게 꿈인가 했었어요. 저같이 콜렉터블한 지류라든가 포스터라든가 바이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배송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가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많죠. 뭐 오래 다닌 직원 월급 올려줄 때도 사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되게 찝찝한 부분 하나, 델리 스파이스 LP. 진짜 순식간에 1,000장 넘게, 거의 2,000장 가까이가 완판이 됐는데,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되게 고민을 하면서 친환경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공장에 발주를 넣었는데 국내 입국일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컬렉터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죄송하다라고 문자를 보낸 적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야심차게 스타트업을 설립을 하고 투자 유치가 딜레이 됐을 때 저 나름대로 회사를 뭔가 이끌어 가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매월 월간지를 발행하면서 직원들이 퇴사할 때 사유들을 들을 때 내가 부족했구나 라는 걸 느껴서 되게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저는 그 부분이 아직까지. 그리고 제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뭐 심정적인 부담감은 어떤 사업가들이 다 가지고 있을 만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제 정신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과거를 되돌아봤던 것 같아요. 처음 음반 제작을 하겠다, 가수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 시점,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제가 음악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시점에 내가 지금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승리를 한 적도 있고, 넘어서서 그때 당시에 나는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이나 그때 당시에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NFT도 알게 되었고, 사실 제가 한국음악 레이블 산업협회 회원사들 정기 모임 때 NFT 관련해서 설명을 브리핑을 했었어요. 대단한 기술로서 쓰일 수 있을 것 같다. 복제가 너무 쉬운데 복제가 좀 힘든 게 바이닐이거든요. 바이닐이 물리적 매체라서 음악을 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틀 때마다 소리가 조금씩 다르고 온도랑 기온이랑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긁으면서 소리를 확산시키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세상으로 오면서 이게 복제가 원본이랑 컨트롤 CV 하면 똑같잖아요. 이게 권익보호를 한다라는 면에서 첫 번째로 일단 NFT라고 하는 기술이 아티스트들이 크게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논 펑저블 토큰이라 그래서 이게
5만 원을 줬으면 만 원짜리 5개를 주면 되잖아요. 이거 5만 원짜리는 5개로 쪼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대체 불가능한 5만 원으로서의 여기에 뭐가 담겨 있고 사람들이 이걸 얼마만큼 소장하고 싶어지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토큰의 가격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좀 무궁무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돈패닉 서울을 오랫동안 발행하면서 그래픽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픽 아티스트들한테는 진짜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저희가 감사하게도 할 수 있을 때 말고는 뭔가 지속 가능하게 이 사람이 순수 창작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전통적 회화를 판매하는 방식 말고는 없었거든요. 디지털 저작물 관련해서도 원본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술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돈패닉 서울 오랫동안 발행하고 바이닐도 만들고 콜렉터블한 것들을 이제 아날로그하게 만들면서 느꼈던 하나가, 이게 폐기물이 꽤 많이 나오고 운송료가 나오고 환경적인 지점이랑 맞닿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간소화하면서 환경적인 문제도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게 비재무적인 요소로 ESG, 환경 이런 거 생각하면은 되게 좋다라고 하는데, 재무적 요소로서도 이게 쓰레기를 덜 만들고 진짜 소비자가 필요한 것만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사실 재무적 요소에도 회사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저희가 컬렉터블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그게 전달하는 방식이 아날로그를 넘어서서 디지털로도 이제 컬렉터블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대적으로 NFT가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패닉버튼이 그걸 빠르게 기술력으로서, 컨텐츠 큐레이션 능력은 저희가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력으로서 배워나가야겠다, 이 기술을 익혀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작년 4월부터 해서 올해 그 빛을 보고자 합니다. 일단 컬렉터블한 컨텐츠를 발행하는 거는 일단 저희가 가져가는 기본적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고요. 이제 저희는 패닉버튼을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올해부터는 같은 사회적 개념에 동의를 하거나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브컬처 매거진을 오랫동안 발행을 하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이 혼자서 좋아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모였을 때 시너지가 나고 더 재밌어지고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들을 형성하고 커뮤니티화 그리고 멤버십화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콜렉터 중심으로 조금 더 많은 서비스들을 개발을 해야겠다. 그리고 컬렉터들이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를 아카이빙하고 상품화하는 거 계속 좋은 기획으로 컨텐츠 생산자들이랑 고민하는 것까지 패닉버튼의 일이죠. 이제는 저희가 직접 한번 플랫폼 역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멤버십 제도를 한번 잘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까지는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다 여기서 말하긴 좀 그런데, 예. 더 얘기하기 그렇다니까 더 얘기하라네요.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 저희가 이제 취향을 제안해서 새로운 취향을 알려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만들어 왔는데, 여기서 어쨌든 취향을 찾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취향을 찾아서 자기의 취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 그 중심에 패닉버튼이 좀 도움이 되고 싶다. 저희가 음악, 영상, 미술 그리고 전에 없던 모든 것이라는 슬로건을 그 전에 썼었는데, 올해는 슬로건이 바뀔 것 같아요. Life without art ain't no life로 바뀔 건데, 예술의 개념을 조금 더 폭넓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저희가 만드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예술의 가치를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저희 회사에 투자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 바라는 점은 제가 금융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못다한 공부를 기술적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멘토 같은 분이 또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서 금융과 기술이 문화를 어쨌든 간에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데 패닉버튼이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고 싶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창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돼서 사가 공이 돼 버렸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제가 좋아하는 걸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아요. 문화적인 꿈을 꿔서 문화 콘텐츠 기업을 창업하거나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좋아하는 걸 더 좋아하시고 직접 하시고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그 좋아하는 걸 직접 만들어보고 노력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을 만나서 나중에는 패닉버튼이 그런 분들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꿈꿔봅니다. Life without art ain't no life. 패닉버튼. 목소리 좀 너무 깔았나?